자, 여러분 241페이지 여러분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 여기부터 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인데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또 조세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조세를 분류하느냐, 직접세라는 것과 여러분요 직접세와 그 다음에 간접세라는 것으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직접의 반대는 간접이죠. 예, 여러분. 자, 직접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납세 의무자예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이게 직접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제가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취득세는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사실상 우리가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무자인데 그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합니다. 재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그자가 재산세,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고요. 자 양도소득세는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무자인데 그자가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세금들은 다 납세무자와 담세가 일치합니다. 근데 간접세는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불일치할 것을 자 예상하고 있는 조세를 우리가 간접세라고 하는데, 자 간접세는 어떤 게 그러냐면 먼저요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요거의 간접세예요. 등등 자 뭐 우리가 개별 소비세, 주세 등등 더 있지만 하나하나 전혀 시험에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서 분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간접세인 조세는 이렇게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의미만 말뜻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예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자, 근데 이자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근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공급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있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자 받아요. 그래서 자 세금 부담을 누가 내냐면 담세자, 세금 부담을 하는 사람은 자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음식점에 가셔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또는 주부들 같으면 지름신이 강림하죠. 여러분들 아니 그 있잖아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멀리 해야 되는 신과 가까이 해야 될 신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멀리 해야 될 신들 있죠. 주부들 같으면 지름신. 자 마트라든가 시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기 전에 사야 될 목록들을 꼼꼼하게 미리 자 어떤 충동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가는 주부들이 있어요. 적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 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뭘 보는 순간 갑자기 지름신이 강림하면은 그냥 막 사갖고 오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주부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름신은 멀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험생이 또 멀리해야 될 신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멍신이에요.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듣다가 그냥 동영상 강의 듣다가 멍해집니다. 그래서 멍신이 강림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여러분들. 자, 일단 눈에 초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입이 벌어지죠? 하면서 자, 그 증상이 심해지면 침까지 자,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멍신 우리가 멀리해야 될 신입니다. 자, 공부하는 수험생이 항상 가까이 해야 될 신이 있죠. 행운의 여신.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하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꼭 뭐가 찍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자, 어디 백화점을 가든 어디 아니면 뭐 음식점을 가든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용역을 제공받고 여러분들이 카드로 쫙 긁었어요. 그럼 매출 전표를 보면 그 사업자가 공급한 공급가격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공급받는 여러분이 자 돈을 부담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의 일치해 불일치하는 세금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등등이 그렇습니다. 주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주세 같은 것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뭐 아줌마 자 이슬이 한 병이요 그래가지고 술 사면은
거기에 주세 붙어 있는데 그거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여러분이 세금을 부담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241페이지 조세 전가 의무에 따른 분류예요. 직접세의 납세 줄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줄글 때는 알려드릴게요. 납세무자와 조세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입니다. 납세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세금, 자, 세목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근데 간접세의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그런 세금을 말합니다. 세목, 부가가치세 등등 쭉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줄 긋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등등이 그렇다. 간접세, 직접세 말 뜻만 알면 됩니다. 242페이지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요. 보통세, 목적세인데 요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조세 사용 목적이 자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자 보통세라는 것과 보통세와 그 다음에 목적세라는 것으로 목적세로 우리가 나눠집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세는요.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들이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들이 다 이게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걷어서 일반적인 운영경비 충당해요. 자 종부세라든가 소득세 같은 거 걷어서 부가세 같은 거 걷어서 일반적인 국가 운영경비 충당합니다. 이게 보통세예요. 근데 사용 목적이 법에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는데 목적세 세목들 중에는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세목들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국세 세목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목적세가요. 요게 교육세가 있는데 교육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쓰려고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재정 확충,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사용 목적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목 이름 보고 어떤 목적인지 짐작만 하면 되고요.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이 2015년도까지 있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보존 정책 탐사, 환경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교통에너지환경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5년까지만 얘가 존속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폐지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폐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딱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죠, 여러분들? 농어촌을 위해서요.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부과하려고 부과하는 그런 목적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 특별세요.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요. 자, 세목 이름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건데, 자, 어떤 세금이냐?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 자, 자원 보호, 그 다음에 소방시설 같은 오물 처리 시설 같은 공동 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목 이름을 보고 대충 짐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인데 여러분요. 교육세, 우리가 지방교육세도 흔히 사람들이 그냥 교육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교육재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세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목적세 종류요. 시험에서는 이건 법령에서 목적세와 보통세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세 종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지방세 중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인 조세로 옳게 짝져진 것은 뭐 다음 옛날 시험 같으면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이고 부가세인 뭐 지방세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국세죠. 자, 그래서 국세 중에서 목적세 자 이제 2015년도까지 시험까지는 교교농 찌찌 이렇게 목적세 종류를 외웠어요. 자, 근데 달라졌습니다. 이제 교농 찌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세 종류 가볍게 여러분이 외우고 가십니다. 어디 곳에 강의를 듣고 계시든 여러분들 자 물론 뭐 도서관 같은 데서 듣고 계시면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되겠지만 자 어떻게나 있는 곳에서 소리를 내서 가급적이면 또 뭐 낼 수 없으면 입모양이라도 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농 찌찌 자 그래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찌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목적세인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교농, 찌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볍게 목적세 외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워두면요. 자, 이제 한순환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거의 다 이제 양독세까지 거의 끝날 정도 되면 어느 날 문득 자, 여러분들이 잠자다가 아니면 문득 뭘 어떤 걸 하다가 교농찌찌가 떠올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외웠더니 떠올라. 그런데 교농찌찌가 시간이 좀 지나면 공시법에서 배웠는지 세법에서 배웠는지 이게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가면 나중에는 이제 알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한순환 지나가면 자, 교농찌찌가 세법에서 배운 게 이제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농찌찌가 세법에서 배우는데 세법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를 모르게 되지. 또 한순환 지나가게 되면 이제 확실히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처음에는 자,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건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강의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여러분은 직업별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산부인과 의사들이 싫어합니다. 왜? 생계를 위협하잖아요. 또 그다음에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생계를 위협하죠. 치과 의사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 한의사가 싫어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사람들인데, 자, 저희들 생계를 대단히 위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행히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까먹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자, 기초인문, 또 그 다음에 기본서, 기본이론, 그 다음에 뭐 심화이론 이렇게 문제풀이 가면서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자, 말미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제가 강의를 할지 앞으로 이끌어갈지 그 다음에 제 카페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목적색 종류를 가볍게 외우고 갑니다. 다 같이요. 에브리바디 시작. 교농찌찌 이렇게 여러분들 목적세 종류 외우시면 되고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242페이지 보통세 목적세에서 보통세 의어 줄 긋지 마세요. 국가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하는데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고 세목 나와 있는데 하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자,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목적세가 나왔는데요. 의 줄긋지 말고 봅니다.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인데요. 조세 수입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조세입니다. 자, 세목 나왔어요. 국세 중 자, 목적세 나왔는데 머리 글자를 동그라미 합니다. 교육세에서 교, 농어촌 특별세 동, 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목적세인 거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찌지야. 자, 교농찌찌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조세 수입의 용도는 자, 줄긋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짐작만 하시면 됩니다. 243페이지 과세객체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물세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 인세와 물세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요. 강론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취득세 할 때요. 자, 그리고 05번의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이게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먼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 이것은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이요.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럼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요 과세 표준, 과표라는 거 있잖아요. 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우리 여러분 과표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표 결정되면 요 결정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로 산출세액인데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자, 그다음에 또 수량, 그다음에 면적, 또 몇 제곱미터 이런 면적, 건수, 한 건, 두 건, 건수, 자,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하는데요. 이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가세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글자 그대로 따를 종자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는데 결론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종가세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가격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취득하는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재산 가액, 종부세도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종가세입니다. 근데 자,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요 과세표준이 수량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하고요. 종량세. 자, 종량세는 어떤 게 그러냐면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래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원칙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종가세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 일부요. 자, 그래서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거,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것을 할 때는 자, 공시법이나 민법에서 배우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말소하는 건당 한 건 말소하잖아요. 그럼 말소하는 변경 등기하는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율이라는 것은 몇 프로, 백분율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으로도 표시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에 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요. 자, 이렇게 과세표준이 이렇게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가세라고 하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돼요.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률세 또는 자,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된다 그래서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표준이 양으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종량세. 자,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돼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률세율이 적용되고요.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말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243페이지 05번 여러분 자 이어서 봅니다. 243페이지 05번에 보니까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종가세. 줄 긋지 마시고 보세요. 수량이나 면적 건수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바탕색 박스를 보니까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자, 그럴 때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될 때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가세. 종가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죠.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률세율. 과세표준이 수량 면적으로 표시될 때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량세.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종가세의 나와 있죠. 읽어보는 거예요. 줄 긋지 말고. 종가세란 과세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된 것을 말하고 세목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종가세라는 거.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244페이지 종량세 나와 있습니다. 의 종량세란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수량, 면적이나 건수 등으로 표시된 것을 말하고 세목 밑줄입니다. 여기 등록면허세 중에서 일부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밑줄입니다. 얘네들이 종량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역자본시설세라든가 인지세도 종량세인데 나중에 자 뭐 배우도록 하고 오늘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할 때는 말소하는 변경 등기하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량세,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06번의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요. 자, 여러분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스트레칭 한 번씩 하면서 자,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몸을 풀면서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복 운동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허리도 이렇게 좌로 우로 여러분들이 돌리시면서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요. 기지개도 한번 좀 이렇게 막 제끼면서 수업을 잠깐 들으시고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얘기냐?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독립세라는 것과 자, 부가세라는 것으로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여러분 독립세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과세권자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과세권자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을 받을 때 부과해서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실생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사람들이 줄여서 자, 요번에 부가세 얼마나 신고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지 얘가 부가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끝까지 부가가치세지 줄여서 부가세 그러면 얘와 헷갈립니다. 자, 어떤 세금에 부과돼서 받는 부가세 종류는요.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예요. 아까 교농 찌찌할 때 봤죠? 목적세인데 이 교육세가 독자적으로 얘는 교육세만 징수할 수 없고 본세목을 징수할 때 항상 교육세를 부과해서 받는데요. 이 본세목으로 하는 교육세의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이 독립세 이 본세목이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세는 몰라도 되고 농어촌 특별세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목적세였는데 이 농어촌 특별세는 교농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어떤 세금 받을 때 항상 농특세는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습니다. 자, 지방세 세목들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지방교육세가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 아까 목적세였죠? 예. 부가해서 받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보면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맛배기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세히 이제 배울 거고 중요한 내용인데 취득세 받을 때 있잖아요. 취득세를 독립세. 이것을 우리가 본세라고도 하는데 취득세를 독립세, 본세로 해가지고요. 독립세, 본세목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부가세, 받는 부가세가 있는데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를 낼 때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줄여서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그러니까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따로 얘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는 없고 이렇게 법에서 정해진 자, 취득세 우리가 낼 때 법에서 정해진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자, 얼마를 농특세를 내고 지방교육세를 냈는지는 차차 나중에 배우게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등록면허세 낼 때 자,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를 자, 부가세로서 함께 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등록면허세액이 있다.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게 있다. 그럴 때는 지방교육세도 내고요. 그 다음에 감면받은 세액의 부가세로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농특세를 또 이렇게 냅니다. 자, 어떤 세금을 감면받았을 때 부과되는 부가세목은 주로 농특세입니다. 자, 내요.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낼 때 재산세 납세문자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가세로서 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는 종부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를 부가세로서 함께 냅니다. 시험에서는 재산세 자 이렇게 나온 적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가 옳게 짝져진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시험 문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는 뭐 농어촌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이게 서로 뒤바꿔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가세가 무슨 말인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로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 없습니다. 부가세목이 없어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농특세가 그럴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부가세로 부과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보세요.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낼 때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 그 소득세액의 법인세액의 10%로 주민세 냈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이제 지방소득세가 이제 부가세로 소득세액의 부가세로서 지방소득세가 10% 부과됐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였다가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가세 문제에서 부가세목 옳게 짝퉁을 골라라. 부가세목 묻는 문제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로 뭐 소득세의 부가세로서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나오면 무조건 그 지문은 뭐다? 틀립니다.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입니다. 근데 여전히 의문점을 가져요. 의문점이 생겨. 의문점이. 자, 이상한데 나 뭐 근로소득세 같은 소득세 낼 때, 양도세 같은 소득세 낼 때 나 분명히 약 10% 정도 해당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낸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져요.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그 소득에다가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데 약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정도의 세율을 적용해서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낼 때 여전히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함께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요, 그것은 자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이 계산되지만 그 소득을 과세편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징수 편의상 우리가 소득세 낼 때 여전히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나중에 그렇지만 부가세로서는 아니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독립세로서 이렇게 함께 신고 납부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부가세로서 지방소득세는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부가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이 본세목과 부과되는 이 부가세가 어떤 건지를 시험에서 이 짝을 바꿔서 물어봅니다. 서술형이든 뭐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이 부동산 관련 5개 주요 본세목과 부가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번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모르셔도 괜찮고 나중에 우리가 차차 반드시 나가도록 하고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외워라 그러지 않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요. 오늘은 말뜻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 또는 지방교육세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조세 총론에서는 얘네들을 보게 되면 항상 떠올려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옛날 어떤 마을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골 같은데 어떤 마을에 가면 마을 입구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드리 나무 아래 평상이나 정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어떤 마을에 아름드리 큰 나무 아래 평상이 있고 그 마을에 어른들이 모여서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에 젊은 어떤 애가 그 어른들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른들을 딱 보고서도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쌩 까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감나무집 셋째 아들 저거 싸가지 죄다셨구나 하면서 자 말이 나오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항상 보면 뉘집 자식이냐 이걸 떠올려야 되는데 얘는 뉘집 자식이냐면 국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고 교농 목적세고 또 뭐냐 얘는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부가세예요. 지방교육세 나오면 항상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얘는 지방세고요. 여러분 지방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고 부가세는 세금입니다. 자 에브리바디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이다.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는 세금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244페이지 교재를 봅니다. 06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목들은 다 독립세고요. 부가세, 다른 세금에 부과해서 과세하는 조세인데 밑줄은 여기입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있다. 밑줄이고 이 보충 내용에 부동산 관련 독립세 5개 주요 본세목과 그 부가세에 관한 얘기예요. 이 별표시합니다. 물론 오늘은 여러분들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아직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다음 순환에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별표시를 해놓고 갑니다.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잠깐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긴 수험 생활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때로는 외롭고 동영상 수강생분들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제가 격려를 드리고 용기를 주고 또 조언도 아낌없이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위로도 받고 저도 새 힘을 또 얻고 힘내고요. 그래서 긴 수험 생활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자료 같은 것도 제가 우리
에듀에서 여러분 자료가 다 나가겠지만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이 그런데 다 업데이트 되겠지만 혹시 또 올릴 수 없는 그런 또 일부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털 검색어 있죠. 다음이나 네이버에 강성규 세법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자 포털 다음에 이렇게 검색어 치시면 제 다음 카페 나와요. 자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저 다음 카페 포털 그 다음에 그 카페 있잖아요. 다음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용하려면 등업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등업 신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등업 신청하는 코너가 있어요. 등업 신청할 때 가급적이면 자기 본명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닉네임으로 하시더라도 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어떤 수강생 보니까 셋째첩 이렇게 셋째첩님, 셋째첩님 이러면 좀 다른 사람 보기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은 교수님 저는 들으면 까먹고 들으면 까먹어서 돌대가리 같아요. 돌대가리라고 닉네임 정한 분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돌대가리님 이러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본명으로 하시면 좋고요. 뭐 굳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닉네임을 하시더라도 정해서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도 이용하시고 거기 보면 많은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와셔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소통하고 자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과정 어떻게 강의를 할지 그 1년 동안 강의할지 강의 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강의 일정을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 세럼 에듀 전체적으로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그 전체적인 우리 세럼 에듀에서 제시한 필승 합격 전략대로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11월 12월 과정에서 기초 입문 과정으로 가고요. 자, 기초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고 세법 조세부가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다음 강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그런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조세 용어를 익히고 여러분들이 또 조세부가의 원칙을 익히시고요. 자, 그렇게 가면 돼요. 1, 2월 달 이제 기본서로 해서 여러분들 기본서 자, 기본 이론, 기초 이론 자, 이렇게 가고 5, 6월 달에 이렇게 기본서 흔히 우리가 기본 이론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 전체적인 우리 세럼 에듀 정책에 맞춰서 제가 그 필승 전략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자, 요런 때 이제 5, 6월이라고 했네. 제가 3, 4월인데요. 죄송합니다. 3, 4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내용은 제가 심화시켜서 가겠습니다. 심화시켜서 가고 자, 이럴 때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점점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점점점 더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 배운 게 기본서 기초 이론에 또 반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기초 입문 과정에 배웠지만 시험장까지 계속 반복되고요. 그렇지만 기초적인 자세한 용어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생략돼서 기본 이론 들어갈 때는 자세한 뭐 이런 기초적인 용어 설명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또 배우게 되고요. 자, 그리고 5, 6월 달에는 자, 요거 요약집 같은 것으로 저는 요약집이나 이런 것으로 심화 이론을 들어가서 어려운 이론들을 또 같이 공부하고 또 그동안 또 배운 기본서 내용들을 압축 정리하면서 가고 이런 식으로 7, 8월 달에는 우리 문제집으로 가는데 저희 프로젝션을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 강의만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 자 일반 우리가 학원 강의라든가 이런 거 촬영한 이런 동영상과 다르게 여러분들 제가 많은 어떤 요 특정을 스튜디오의 강의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이 필승 전략으로 가는데 제가 부담 없이 압축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도 뭐 요약집을 같이 병행해서 제가 사용할 예정이고 9, 10월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세법은 헷갈리는 내용들을 제가 요 정도 되면 이제 부분은 알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게 헷갈리게 돼요. 세목별로 내용별로. 그랬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비교 도해 세법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시점부터 비교 도해식 세법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 도해식 세법 특강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내용들을 내용별로 우리가 세목별로 정리하는 비교 도해식 세법 특강집을 통해서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10월달 마무리 과정 속에서 저는 특별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 엑기스만을 뽑았어요. 이번 26회 시험에서도 어떤 수강생들이요. 기본적으로 강의 자기는 따로 세법을 공부하지 않고 강의 듣고 자 자료 다운받아서 그냥 풀어보고 이런 정도 하고 따로 시간을 별로 내지는 않았다. 그랬는데도 자 그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거 어떤 수강생분은 뭐 제대로 공부를 못했는데 이것만 봐도 자기는 자 고득점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끝까지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세법은 아까 제가 첫 1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4페이지까지 마쳤고, 다음 강에서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이 조세의 특징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활용되는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강부터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 징수 방법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음 강에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강에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